제 첫 경험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택시, 숙소, 식사와 같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모든 직원이 친절했으며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저에게 평안함을 주었고 어떤 절차가 진행될지 미리 알 수 있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IVF 여정은 매우 길었고 8년이 걸렸습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우크라이나에 가기로 마음먹었고 누군가가 이곳에 대해 말해주었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제 여정은 말 그대로 8년 동안 여러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큰 행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텍스카미 고객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려고 생각하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여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서두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경험에서 배운 교훈입니다. 길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특히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적응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처음 생각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저도 7번째로 우크라이나에 온 거지만 처음 오는 사람에게는 더 어려운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불임과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경험은 좋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은 후 둘째를 계획하기 시작했으며 전쟁이 발발하기 약 한 달 반 전에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제 계획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당시 제 상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 3월에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2월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에서 뉴스를 보며 리비우 난민들과 혼잡한 국경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많은 의문이 생겼지만 여러분 덕분에 제 꿈이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안한 여행을 위해 리비우의 협력 클리닉으로 저를 안내해 주셨고 필요한 약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걱정되었던 질문은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였습니다.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결정했습니다. 올해 2월, 저는 폴란드로 갔고 국경 근처의 한 마을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에는 버스로 국경을 넘으려고 계획했지만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아이와 함께라면 차로 가는 것이 더 편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아이와 함께 국경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차로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푸쉐미실까지 데려다 주었고 거기에서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도착 후 리비우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많은 운전기사들이 있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국경을 걸어서 넘고 리비우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를 매우 사랑하고 이 나라가 매우 좋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람들이 저를 매우 행복하게 해주었고 딸을 안겨주었기에 다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해 이틀 전에 폴란드로 돌아와 이전에 국경까지 데려다 준 그 택시 기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도 그가 저를 국경까지 데려다 주었고 돌아올 때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친절한 분입니다. 이번에는 키이우로 가야 했기 때문에 국경을 넘고 리비우에 도착해 기차역으로 가서 수도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코디네이터인 에바가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었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티켓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에바가 추천해준 사이트에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었고 어제 오후 4시에 리비우에서 키이우로 출발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6시간 정도 걸렸지만 매우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2명의 여성과 함께 있는 객실에 있었고 여성 전용 객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이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어젯밤에 도착했고 내일은 주간 기차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라 창밖의 풍경을 즐기기 위해 주간 티켓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클리닉의 서비스도 훌륭했습니다. 저녁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기차가 도착했을 때 바이오 텍스카미 운전기사가 플랫폼에서 제 이름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였고 밤이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우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올해 1월 5일에 제 생애 처음으로 공습경보를 들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경보의 진심으로 오, 세상에 라고 생각했습니다. 재밌지는 않지만 경보가 울리는 동안 저는 맥도날드 근처에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걷는 것을 보고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을 따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여성이나 부부와 대화하여 자신을 더 자리해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습니다. 모든 경험과건 강상태는 다르지만 고통은 같습니다. 진정한 열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마음을 따르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제 나이에 엄마가 되는 것은 저에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 저는 공부하고 여행하며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편안해졌고 사람들과 직장에서 많은 인생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더 나은 엄마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생식기술이 매우 발전했기 때문에 바이오텍스캄 같은 곳이 있어 저와 같은 연령이 있는 여성들에게도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 모성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을 주는 것은 참 훌륭한 일입니다. 현대 여성들은 더 이상 젊을 때만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엄마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따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계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이며 바이오텍스캄이 미래 고객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와서 바이오텍스캄을 방문하기로 결심하신다면 역에서부터 숙소까지 여러분이 모든 여정을 직원들이 동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휴대용 번역기를 지참하고 있어 모국어로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또 다른 장점은 여러분이 자신이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바이오텍스캄을 찾아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키이우는 정말 멋진 도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저에게 두 아이를 안겨주었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